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을 했죠. 근데 그 판결문은 좀 있어야 나올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그 판결문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더군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제가 원래부터 재확인, 이재명 방북 비용 재확인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정확한 액수, 뭐 200만 불이냐, 230만 불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좀 헷갈리게 보도가 돼서 판결문이 나와봐야 정확한 걸 알 수 있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판결문에 보면 2019년부터 2020년 동안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 조선 아태위에 낸 돈 중에서 200만 달러를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왜 200만이냐, 300만이 아니고,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 노동당에다가 방북 사례금을 줬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으로서 방북 여부를 결정할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 성격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판결문에 되어 있습니다. 방북 사례금 성격이 있어 보인다. 200만 불만. 이 근거로 이제 판결문에서 또 들었던 거는 2019년 12월 13일자 경기도 내부 공문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 공문에 보면, 그러니까 위에 얘기하고 연결지어서 봐야 됩니다. 경기지사 방북 초청 관련해서 이미 3차례의 요청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건 북한 측이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 필요에 대해 북한 중앙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런 문건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3번을 요청을 했는데, 그 방북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북한 중앙에서 중앙 노동당이죠. 검토한다고 한다. 이게 이제 방북 사례금이 이즈음에 건네졌으니까, 그럼 지난 2번은 방북 사례금이 안 건네졌기 때문에 무산됐고, 이즈음에 방북 사례금이 이제 건네졌으니까, 200만 달러가 건네졌으니까, 이제 제대로 검토하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걸 뒷받침하는 경기도 내부 문건이라는 거죠. 이것도 이 판결문에 언급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0만 달러 중에서 왜 200만 불만 그러냐. 이게 이제 돈의 성격과 관련해서 100만 달러는 그 북한 정찰총국의 공작원이라는 리호남한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리호남이 이른바 언더테이블 머니, 자기 개인적으로 척복하거나 아니면 위에 상납하거나 이런 용도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조선노동당에 갔다는 보장이 없다. 근데 200만 달러는 송명철 조선안태위 부실장인가요? 이 사람이 영수증까지 써줬습니다. 갔다는 게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3자 뇌물죄,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김성태가 대신 북한에 내줬다. 제3자 뇌물죄 구성이 똑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0만 달러 중에서 200만 달러가 이재명 방북 비용이 짙어 보인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만 달러는 리호남한테 준 거고, 그것도 이제 처음에 70만 달러 주고 그 다음에 30만 달러를 줬죠. 그러면 이제 그 이른바 외국환관리법 위반, 대북송금이라는 게 외국환관리법 위반이거든요. 외국환 거래법 위반. 여기에서 이제 300만 달러하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렇게 해서 총 800만 달러인데, 이 중에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 국외 민반출, 이게 이제 이 범죄가 성립하는 거는 394만 달러입니다. 394만 달러. 나머지는 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왜? 이건 국외 밀반출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돈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는데 신고를 안 했다. 저는 지금까지 1만 달러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3만 달러라고 지금 기사에 돼 있네요. 1인당 3만 달러. 1인당 3만 달러를 초과해서 해외로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신고를 안 한 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394만 달러. 그러니까 394만 달러는 쌍방울 임직원들을 통해서 중국 선양이나 이런 쪽으로 김성태 전 회장이 계속 옮겼다. 이런 뜻입니다. 밀반출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그럼 나머지
800만 달러 중에서 나머지 406만 달러. 이거는 뭐냐? 그거는 국내에서 갖고 나간 게 아니다. 그건 환치기, 뭐 이런 등등의 방법, 여러 가지 방법. 환치기라는 거는 국내에서 돈을 입금을 해주고, 그만한 거를 다른 나라에 가서 또 뭐 달러나 위안화나 이런 거로 받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가진 않았죠.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면 그게 말이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는 뜻이지, 은행을 통해서 송금한 거잖아요. 송금해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빌려서 뭐 저쪽에 가서 갚는 형식, 뭐 중국에 가서 갚는 형식, 이런 환치기 방식 등을 통해서 406만 달러를 조달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다. 왜? 국외 밀반출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죄.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송명철한테 영수증 받은 200만 달러만 유죄. 요게 이재명 방북 비용.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명확해졌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12일에 기소가 됐는데,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그 공소장에 보면 이제 김성태로 하여금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하게 한 혐의, 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은 이재명 재판에서의 쟁점은, 자, 대북송금은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재명이 이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당시에 평화부지사가 북한과 이런저런, 평화부지사와 김성태가 공범으로서 북한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김성태가 대납하고 했는데, 이 사실을 도지사인 이재명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이재명 지금 전 대표는 자기는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받은 적도 없고 관여한 적도 없고 김성태 전 회장과도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요 세 가지, 보고, 관여, 모른다, 이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가 깨지면 이재명 전 대표는 유죄가 된다. 근데 이미 저는 뭐 상당 부분 깨졌다고 봅니다. 보고받은 적도 없다. 우선 뭐 부지사가 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거를 북한과 협의하면서 지사한테 보고를 안 했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하자마자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자, 전결사항 외에 나머지는 반드시 보고를 해라. 대신 전결사항도 중요한 거는 다 보고를 해라. 뿐만 아니고 평화부지사 건에 관해서는 수시로 보고하고 월말에 종합보고를 또 한 번 해라. 보고를 이중으로 받은 거죠. 그런 게 지시가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내가 북한을 가게 되면 뭘 보고해라, 이렇게 지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보고를 받고 월말에 종합보고를 또 한 번 받고, 이렇게 되면 뭐 수도 없이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도 한번 보고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걸 뒤집은 적이 있죠. 민주당의 회유 의혹입니다. 그 다음에 관여한 적도 없다 그랬는데, 부지사를 임명한 사람이 지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거에 보면 정무부지사인데, 정무부지사 이름을 없애고 평화부지사라고 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 대북 프로젝트 이런 거 하려고 한 거 아닌가요? 그래 놓고서 관여를 안 했다.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검찰이 경기도 내부 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김성태 전 회장과 모르는 사이다. 이거는 이제 중국 선양에서 이화영 휴대전화를 통해서 통화한 거,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 통화한 거, 두 번이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상세하게 그 통화 내용을 지금 검찰에 진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전 대표가 각각 상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 상에, 김성태 전 회장 상에는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비서실장을 보내서 조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재명 전 대표 상에는 김성태 전 회장이 방용철 부회장을 통해서 조문을 했다. 모르는 사람
한테 조문가지 않죠. 그게 뭐 김성태 전 회장 부모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부모를 직접 이 사람들이 알아서 문상을 한 건 아니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또한 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된다. 서로 문상을 했으니까. 뭐 이런 거 외에 뭐 국정원에 이제 확보된 여러 가지 문건, 이게 이제 그 김성태 판결문이나 이화영 판결문을 보면 그 문건 각각에 대한 판사의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봐도 방북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뒷받침이 되는 거죠. 그 결론이 이거고, 여하튼 그냥 상식적으로 봐서 부지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지사가 몰랐다,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아마 이재명 피고인은 이 대북송금 재판에서 황당한 여러 가지 그 주장을 늘어놓을 텐데 다 몰랐다죠. 이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하는 일을 도지사가 아무것도 몰랐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럼 뭐 나는 바보다 하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죠. 바보도 압니다, 그거는. 왜 보고를 하니까 계속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은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을 텐데, 이제 앞으로 한 두세 차례 공판 준비기를 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 재판에 들어갈 텐데 아마 연말이나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바로 내년 2월에 신진우 부장판사 인사이동 대상입니다. 그러면 아마 선고는 신진우 부장판사의 다음 판사가 선고를 하게 될 것이다. 그 판사가 뭐 신진우 판사하고 또 판단이 어떻게 다를지, 그거야 이제 그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전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이 되면 아마 내년 중에 1심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